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오랜만에 좀 찍어드릴 건데, 아무래도 좀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88,000원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찾아본 이유가 뭡니까? 응? 뭐예요? 내 본전 근처로 왔으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돼가지고 영상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들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가가 밀리니까 지금 불안해 하잖아. 사실상. 그죠? 내 본전이 오랜만에 왔는데 다시 내 본전이 올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본전을 도달 못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릴지 아마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논점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뭡니까? HBM이라는 이슈가 분명히 포진이 돼 있어요. HBM3. 근데 이 관련된 이슈가 우리가 정확하게 통찰력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과연 HBM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진짜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HBM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는 단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실적이 나와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고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빠지는 거예요. HBM은 뭐예요?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핵심을 아셔야 돼요. 가산점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가르는 건 D램의 가격입니다. D램 가격. 그쵸? D램 가격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HBM을 뭐로 만듭니까? HBM을 뭐로 만들어요?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게 HBM이란 말이야. 삼성전자가 HBM 관련돼서 HBM3 성공하면 정말 폭발적으로 주가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관련돼서 이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7월 31일에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이거 관련된 발표가 나올 텐데 우리가 지금 흔들려야 되는 건 논점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HBM3E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D램 가격이 올라가냐 빠지냐 이거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원래 주가는요. HBM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얘네들은 D램 가격 변동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 하락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D램 가격? D램 가격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HBM에 대한 매출이 발생되면서 그 매출을 실적에 반영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얘도 원래 HBM 안 했어도 주가 올라갔을 거예요. 왜? D램 가격 상승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의 상승률은 보여주지 못했겠죠. 핵심은 뭐예요? 삼성전자의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요. HBM 성공 여부? 그거는 플러스 알파 가산점인 부분이다. D램 가격만 보더라도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전고점을 넘어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논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게 HBM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못 넘는 거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은. 왜요? 삼성전자는 원래 D램 가격에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HBM3E를 성공한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되는 거죠? 10만 원을 넘어서 11만 원, 12만 원까지 도달하러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3E에 대한 테스트가 늦어지더라도 D램 가격에 대한 뭐요? 상승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만 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논점을 정확하게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HBM이 아니라 HBM은 가산점인 부분이다. D램 가격의 변동성을 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7월 24일자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 8월부터 납품 전망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HBM3에 대한 부분도 7, 8, 9, 3분기, 3, 4분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역 메모리 HBM3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8월부터 조건부로 중국향 제품에 일부 납품할 것으로 전해졌다. SK 하이닉스가 HBM3 8단 생산을 늘리면서 HBM3 생산을 줄일 계획이라 삼성전자 HBM3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1등이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해야 돼요. HBM 관련된 부분. 하지만 우리가 지금 HBM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1등이건 뭐든 간에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은 D램 가격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HBM은 알파적인 부분이다. 이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을 절대 내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HBM은 다수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든 제품이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든 제품이다. 글로벌 IT 업계에서 챗 GPT 등 혁신적인 인공지능, 죄송합니다.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하자 폭증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HBM이 각광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HBM은 어떻게 된다?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든다. 이 기술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 사이에 D램이 팔린다라는 거죠. 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D램 가격에 대한 조금 더 내용을 좀 보자면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HBM 수요 치솟자 가격도 폭발. 2분기에만 14.4% D램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면 우리가 2분기에 대한 부분 분명히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D램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도 있죠. 2일 전 뉴스에 자, 평균 가격이 3분기에만 평균 가격이 전분기 대비 18%에서 13%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HBM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내 평단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서 계속해서 보시다가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은 걱정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추세를 보더라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추세는 뭐예요? 우상향 추세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이 핵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팔 수가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D램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고객사들은 계속해서 재고를 쌓아둘 수밖에 없고 왜? 물건이 없는데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조금이라도 쌀 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놓는 가격이 오를까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가 돼요? 재고가 계속해서 없어지기 전에 물량계 사니까 가격이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잖아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거야. 근데 꺾이는 부분이 언제냐면 경기가 꺾일 때, 즉 이 AI 관련된 수요가 둔화될 때가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고점이 나왔을 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고점을 논하는 것은 아직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이 화랑기에 들어선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경기 고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이 꺾이냐 안 꺾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팔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 이게 회복기에서 화랑기로 올라가는 와중에도 상승 하락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 지금 조정을 받는 이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매도하면 정말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도할 때 어디서 매도할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꺾이는 지점과 그리고 D램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미국 대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우리가 고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2021년도 1, 2월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사이클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25년도 1, 2월에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딴 게 뭐가 맞아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기라는 것은 계속해서 경기가 확장되고 경기가 수축되고 이게 지금 100년 동안 이어왔잖아요.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4년이라는 반도체 사이클의 역사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왜? 경기의 순환과 맞물리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매도해야 되는 자리는 언제다? 바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가 침체로 접어드는 그 구간. 선생님, 근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요, 왜 경기가 침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금리가 인하한다면 경기 침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시장은요, 항상 이유를 만듭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 때 제로금리 했잖아요. 왜 제로금리 했어요? 돈을 푸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돈을 푸는 건데 사실상 이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다. 이러한 관점이 시장에는 녹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고점을 찍었을 때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부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9월에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좋다. 금리 인하 안 했을 때가 오히려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 시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지금 1,400원 하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내수예요, 수출이요? 수출이잖아요. 뭐로 봐? 달러로 받아요. 그럼 여기서 환차익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금리가 무조건적으로 낮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미국 금리가 높아야지 결과적으로 이 환차익 관련돼서도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점을 3분기, 4분기를 보는 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은요, 바로 이 구간에서 여기 목표가 10만원 잡고 10만원에 매도합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D램 가격의 상승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HBM3E에 대한 가산점을 얼마나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꺾여 내려가는 부분까지 전부 다 확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유연하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0만원 어디서 파세요가 아니라 흐름상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목표가가 11만 원이잖아. 예를 들어서 11만 원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11만 원 목표가를 보고 나서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이 좋아. 그 12만 원까지 올라갔어. 13만 원까지 올라갔어. 근데 이때도 흐름이 좋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흐름이 좋을 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리고 나서 주가가 14만 원까지 올라갔다. 여기서도 흐름이 좋아. 근데 흐름이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꺾여 내려오고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꺾여 내려오고 있는 걸 한번 보고 12만 원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이때 분할 매도 시작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올라갈 때 파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을 때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딱 정확히 목표가를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 팠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 들어오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타점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공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 금요일에 방을 파서 딱 운영을 했는데 이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작했어요. 딱 5개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원래는 우리가 이 완전 단기로 보는 건 아니었지만 하루 만에 수익이 4% 6%가 나버렸습니다. 참고로 무료입니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매도에 대한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제가 삼성전자의 흐름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위에 번호 있잖아요. 위에 번호 간단하게 띄워놓겠습니다.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뒤에 3전이라고만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구독 3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초대해 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매도 타점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500조입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전혀 주가가 흔들릴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올라왔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흐름이 꺾여 내려갔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때 매도해야 된다.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고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쪽 번호로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남겨주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제가 히든주랑 여러분들이 종목 대응 방법, 제가 올린 영상들에 대해서 종목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1억 만드는 기법과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이 검색기 또한 종목이 20개 정도 나와요. 20개 나오는데 핵심은 뭐예요? 20개를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법을 가미해서 3종목, 4종목 뽑아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고 8월방 선착순 진행하지만 7월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입장을 받고 있어요. 댓글로 전화번호 4글자도 같이 적어주시고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구독 3전 또는 선물 3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추후에 조금 더 흐름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 삼성전자 조금 더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